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이야기,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시작해 볼까요? 리플은 암호화폐를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 재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옵션을 깔아두고 있는 거죠. 최근에 리플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G트리어리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그 첫 결과물로 리플 트레저리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 인수 소식만으로도 시장이 정말 떠들썩했었죠. 이 G트리어리라는 회사가 그냥 평범한 핀테크 회사가 아니거든요. 포춘 500대 기업의 재무팀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아주 깊숙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의 금고 안으로 직접 들어가겠다. 뭐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리플 트레저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요. 암호화폐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인데도 전면에 내세운 메시지가 암호화폐 사용은 필수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보통은 자신들의 기술을 어떻게든 쓰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약간 최고급 레스토랑을 열어놓고 꼭 스테이트를 주문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샐러드 만드셔고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아,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이 선언 뒤에 숨겨진 리플의 진짜 전략, 그리고 이게 앞으로 기업들의 암호화폐 도입 방식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에요.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한 리플의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왜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G트레저리의 CEO가 공식 웨비나에서 우리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기술을 절대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고객이 대체 누구길래 리플이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거의 저자세에 가까운 접근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어떤 특성이 이런 메시지를 필요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고객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게 이 모든 전략의 핵심입니다. G트레저리의 고객들은요, 포춘 500대 기업의 CFO, 즉 최고 재무 책임자들과 그 팀이에요. 이 사람들은 혁신이나 유행을 좇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분들의 제일 원칙은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제가 아는 한 대기업 CFO는 농담처럼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10% 비용을 절감하면 연말에 보너스를 조금 받지만 그 기술에 문제가 생겨서 단 1%의 사고라도 나면 내 경력은 그걸로 끝이다 라고요. 와, 정말 뼛속까지 와닿는 말이네요. 성공의 보상보다 실패의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큰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도 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짚고 있죠. 첫째, 규제에 거의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회색지대에 있는 기술은 검토 대상조차 안 돼요. 둘째,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도입을 극도로 꺼립니다. 수십 년간 문제없이 돌아가던 시스템을 굳이 바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고장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마라. 이게 이분들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행보다는 안정성을 압도적으로 중시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미래는 블록체인입니다. 당장 우리 XRP를 사용해서 결제 시스템을 바꾸세요.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나 보안팀을 부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리플은 이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법을 180도 바꾼 거예요. 블록체인이 미래니까 무조건 써라 라고 밀어붙이는 대신에요. 지금 사용하시는 훌륭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두십시오. 저희가 그 옆에 아주 유용한 추가 기능을 하나 얹어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원하실 때만 버튼을 눌러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전략을 택한 거죠. 아, 저항감을 가질 이유 자체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의 저항감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전략이라 정말 영리한데요. 그렇다면 리플이 진짜로 노리는 건 대체 뭘까요? 당장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면 이 거대한 투자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이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지틸저리 인수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느리고 비싼 시스템에 갇혀 있다. 닫혀있다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편지를 보내고 며칠씩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의 돈도 낡은 인프라에 갇혀서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저도 해외로 송금할 때마다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비싸고 그동안 제 돈이 대체 디지털 세상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개인적인 경험을 수백 수천억 원 단위의 기업 자금으로 한번 확장해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리플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나 탈중앙화 이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금융 인프라의 비효율성 그 자체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즉, 기업들의 자금 결제와 정산 구조,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XRP 코인 판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일 뿐이지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리플 트레저리라는 서비스는 그런 인프라 혁신을 위한 일종의 추행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존 시스템 위에 살짝 얹어진 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리플 트레저리의 구조를 보면 리플의 전력이 더 명확해져요. 말씀하신 대로 G 트레저리가 수십 년간 제공해온 기업 재무 시스템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기반, 그러니까 본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포춘 500대 기업들이 이미 완벽하게 신뢰하면서 써온 시스템이죠. 리플은 여기에 두 가지 옵션 모드를 추가 플러그인처럼 얻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어떤 옵션들인가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의 즉시 결제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실시간 유동성 관리 기능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쓰던 시스템을 버리거나 직원들을 재교육하거나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기존 화면에 버튼 두 개가 추가된 셈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원래 타던 안정적인 세단은 그대로 두고 원할 때만 쓸 수 있는 스포츠 모드 버튼이랑 자율주행 버튼을 추가해 준 것과 비슷하네요. 평소엔 제가 직접 운전하며 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추월이 필요할 때만 스포츠 모드 버튼을 누르고 길이 막힐 때만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기업 재무팀은 평소 하던 대로 업무를 보다가 특정 상황,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 5시에 유럽 지사로 긴급하게 수백억 원의 자금을 보내야 할 때 기존 방식으로는 다음 주에나 도착할 그 돈을 즉시 결제라는 스포츠 모드 버튼을 늘려서 단 몇 분 만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FO들은 극도로 보수적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이거 한번 써볼까 하고 마음이 움직이게 될까요? 그 스포츠 모드 버튼을 난생 처음 누르게 만들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킬러 앱은 뭘까요? 바로 비활성 현금의 생산성, Productivity of Inactive Cash, 문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잠자는 돈을 깨워서 일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CFO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거, 회사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굴리는 것이니까요. 잠자는 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말하는 건가요? 전통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스위프트망에서는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면 여러 중개은행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기도 하죠. 바로 그 며칠 동안, 예를 들어 1,000억 원이라는 돈은 말 그대로 시스템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자도 안 붙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없는 완전히 잠자고 있는 비활성 자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1,000억 원의 며칠치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이 CFO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이 정산이 거의 즉시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끝나거든요. 며칠씩 묶여있던 현금이 곧바로 일하는 자산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의 접근법은 모든 결제를 블록체인으로 바꾸세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의 전체 재무 업무 중에 이 즉시 정산 기술이 가장 유용하게 쓰일 단 하나의 사례만 찾아보세요. 매달 말 해외 지사 수십 곳에 월급을 보내야 하는 바로 그 업무,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희 시스템으로 처리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며칠의 이자 비용과 기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죠. 모든 걸 바꾸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지만 당신이 가장 불편했던
딱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 보라고 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한번 써보고 그 압도적인 효율성을 체감하면 다른 업무에도 적용해 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작은 성공 사례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그 스포츠 모드 버튼을 눌러본 운전자는 그 짜릿함에 잊지 못하고 계속 누르게 되는 것과 같아요. 리플은 그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게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전략이 정말 치밀하고 영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제가 만약 그 보수적인 CFO라면 굳이 내가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리 옵션이라고 해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심리적, 비용적 부담이 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리플 전략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자료에 언급된 테크 크레딧 개념입니다. 리플은 기업들이 이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데 드는 비용 부담마저 없애주기 위해서 일종의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능 한번 써보세요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써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써보고 별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심리적 장벽, 운영상의 장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적 장벽까지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죠. 테스트, 그리고 선택, 확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온보딩 전략의 핵심입니다. 고객이 아무런 리스크 없이 이 기술의 효용성을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것. 이게 리플이 설계한 거대한 깔때기의 입구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리플 트레저리의 출시는 단순히 리플이라는 한 회사의 뉴스를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어떤 큰 흐름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암호화폐가 기업 시장,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스며드는 방식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료에서는 세 가지 큰 흐름을 짚어주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기업 재무의 점진적 온체인화입니다. 점진적 온체인화, 혁명이 아니라 진화의 형태를 띈다는 의미겠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기존 시스템 다 버리고 이걸 써라 하는 식의 급진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접근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이 현실 세계, 특히 보수적인 기업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죠. 앞으로 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은 리플의 사례처럼 기존 시스템이라는 안정적인 땅 위에 서서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새로운 층을 쌓아올리는 방식이 표준이 될 겁니다. 마치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운영하다가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모든 걸 한꺼번에 옮긴 게 아니라 가장 덜 중요한 업무부터 하나씩 옮겨갔던 것처럼요. 두 번째 흐름은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블록체인은 선택지라는 새로운 접근법이네요. 맞습니다. 기술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나고 고객에게 명확한 가치를 제시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이 그 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CFO는 블록체인이 뭔지, 합의 알고리즘이 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존의 일반 송금 버튼 옆에 생긴 초고속 송금 버튼이라고만 인식해도 충분한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TCP/IP 프로토콜을 전혀 몰라도 되는 것처럼요. 복잡성은 숨기고 효용성만 드러내는 것. 이게 기술 채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이 가장 거시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월가식 채택 모델의 시작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동안 기관이나 거대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다는 말은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 움직임은 굉장히 더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CFO들 입장에서 규제가 불명확한 자산에 회사의 돈을 투입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등 규제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의 이번 움직임은 그 규제라는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보수적인 월가의 거대 기업들이 비로소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리플의 전략은 규제가 명확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가장 보수적인 고객층인 CFO들을 상대로 가장 저항감이 적은 방식으로 아무런 리스크 없이 자신들의 기술 인프라를 시장에 깔아두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네요. 네, 일단 한번 그 인프라, 즉 레일을 깔아두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제와 유동성 관리가 전부지만 나중에는 대출, 투자, 파생상품 등 모든 기업 금융 활동
활동이 그 레일 위에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리플 트레저리는 그 거대한 그림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정리해보면 리플은 당장 눈앞에 XRP 코인을 몇 개 더 파는 그런 단기적인 목표보다 미래 금융 시스템의 표줄이 될 수 있는 옵션을, 즉 새로운 금융의 레일을 시장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깔아두고 있는 셈이네요. 코인을 파는 회사에서 금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로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효율성을 깨닫게 되면 그 선택사항은 업계의 표준, 디폴트가 될 수 있겠죠.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한 길이 있는데 굳이 느리고 비싸고 불투명한 옛날 길을 고집할 이유는 점점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결국 시간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리플이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결제 옵션이라는 새로운 레일을 깔고 있듯이 만약 당신이 속한 산업이나 당신의 업무에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지를 단 하나 추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지가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언제 그리고 어떤 계기로 마침내 그 새로운 버튼을 누르게 될까요?